새벽의 맛. 방콕 외곽의 딸랏.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과일 가게 주인 아룬의 손길이 분주했다. 망고와 두리안을 먹음직스럽게 진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며칠 전 큰아들 솜차이가 또다시 사업 자금을 구걸하듯 찾아왔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아이템은 확실해.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눈물에 아루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던 돈마저 내어주고 말았다. 가게 한편 빛바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아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언제쯤이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루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솜차이와 작은 딸 마리를 키워냈다.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었다. 솜차이의 잦은 사업 실패와 마리의 사치스러운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그녀의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젊은 시절 방콕의 유명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기억, 남편과 함께 전통춤인 람몸을 추며 행복했던 시절이 가끔 떠올랐지만 현실의 고단함 속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그때 마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주말에 남편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 있는데 엄마가 와서 팟타이랑 생양꿍 좀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재료는 엄마가 좀 좋은 걸로 사다 줘. 엄마 손맛이 최고잖아. 아루는 힘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솜차이가 빌려간 돈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빚쟁이들이 아룬의 작은 과일 가게까지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과일 상자를 엎고 고함을 치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아루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솜차이는 눈물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나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밖에 없어. 가게랑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제발.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까지 아룬을 몰아세웠다. 엄마,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엄마가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해줘. 남편 보기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딸의 냉정한 말은 비수처럼 아룬의 가슴에 꽂혔다. 자식들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평생의 기쁨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아룬은 절망감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까? 그녀는 텅 빈 가게 한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옆 가게 과일 상인인 뿌리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뿌리아는 과거 아룬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스스로 일어선 시장에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그녀는 아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아룬, 언제까지 자식들 밑구멍에 내 인생 다 쏟아부을 거야? 그 눈물 너를 위해 흘려. 그만하면 됐어.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너도 한때는 그 손으로 방콕 제일의 솜땀을 만들던 사람이었잖아. 내 음식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뿌리아의 말은 잊고 지냈던 아룬의 과거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방콕의 유명 전통 음식점에서 일하며 손맛 좋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녀가 만든 그린 커리와 팟타이는 모두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남편의 병간호, 그리고 생계를 위한 과일 장사로 이어지는 고된 삶 속에서 요리에 대한 열정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 뿌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룬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자식은 품 안의 새가 아니야. 아룬, 날갯짓을 배우면 스스로 날아가야지. 네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 영원히 내 곁만 맴돌 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아룬은 뿌리아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아룬은 먼지 쌓인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내 보았다. 남편이 칭찬해주던 요리들, 정성스레 적어내려간 조리법들, 그 시절의 열정과 행복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 날 아룬은 뿌리아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시장 한쪽에 작은 음식 가판대를 열고 싶다고. 뿌리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처음에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지만 뿌리아는 시장 관리인과 이야기해주고 목 좋은 자리에 가판대 자리까지 알아봐 주었다. 아루는 밤마다 낡은 레시피를 연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에 지쳐있던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룬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반발한 것은 역시 자식들이었다. 솜차이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의 빚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는 듯했다. 엄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엄마는 한가하게 음식 장사할 생각이 들어? 그 시간에 내 빚이나 좀 어떻게 해줘.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비난을 퍼부었다. 말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는 우리 생각은 안 해? 그깟 음식 장사에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아룬의 결심을 흔들었다. 자식들의 이기적인 말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때마다 뿌리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룬. 휘둘리지 마. 자식들은 네가 바로 서야 제대로 보는 법이야. 뿌리아의 말은 아룬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다. 드디어 아룬의 작은 음식 가판대, 아룬의 맛집, 이 문을 열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아룬은 초조했지만 묵묵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가 만든 그린 커리, 팟타이, 망고밥의 깊은 맛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부터 시작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다. 아룬은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삶의 활력과 보람을 느꼈다. 조금씩이지만 돈도 벌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다. 뿌리아는 그런 아룬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했다. 어느 날 마리가 잔뜩 멋을 부리고 가판대로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 회사 중역들을 초대하는 대규모 홈파티를 열게 되었다며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꽉 찼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룬에게 모든 파티 음식을 최고급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엄마 요리가 최고잖아. 이번에 남편 승진에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야겠어. 물론 재료비는 엄마가 센스 있게 좋은 걸로 좀 쓰고. 아룬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딸의 체면을 생각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아룬은 달랐다. 그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리, 엄마는 이제 내 전용 요리사가 아니야. 내 손님은 네가 대접하렴. 엄마는 내 가게 일이 바쁘다. 마리는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정말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분노에 차소리치고는 뒤돌아서 가버렸다. 아룬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며칠 뒤 솜차이가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피투성이로 아룬의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아룬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엄마, 제발 이번만 해결해주면 나 정말 새 사람 될게. 안 그러면 나 정말 죽어,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눈앞의 아들은 낯설었다. 한때는 자랑스럽고 늠름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아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없는 모성애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동시에 뿌리아의 단호했던 목소리,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이 작은 가게, 그리고 이제 막 찾기 시작한 자신의 소중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룬이 아니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절의 아룬이 아니었다. 아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솜차이에게 말했다. 솜차이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내 죗값은 네가 치러야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내 힘으로 일어서렴.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아들에게 작은 돈 뭉치 빚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정도에도와 함께 자신이 만든 따뜻한 음식을 건넸다. 그리고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더 보지 못하고 눈물로 그를 외면했다. 솜차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솜차이가 사라진 자리에 아르는 주저앉아 우열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질기고 질긴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기묘한 해방감 또한 느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가벼움이었다. 뿌리아가 어느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아룬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새벽 시장의 소음만이 그녀의 흐느낌을 위로하는 듯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룬의 작은 음식 가판대 아룬의 맛집은 시장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표정에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가게는 작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아루는 뿌리아와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다. 때로는 시장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즐거움에 빠지기도 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룬 자신의 삶, 그녀의 열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맛이었다. 솜차이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지방의 한 사원에 머물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였다. 아직 아룬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뿌리아를 통해 간간히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고 했다. 아룬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마리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쌀쌀하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다. 가끔 시장에 들러 멀리서 아룬의 가게를 쳐다보고 가곤 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아주 작은 이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루는 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살갑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아루는 뿌리아와 함께 단골 사원을 찾았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아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안녕만을 빌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빌었다. 사원을 나와 시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싱싱한 채소와 향긋한 향신료를 고르며 오늘 저녁 손님들에게 선보일 특별한 메뉴를 구상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마치 그녀의 이름 아룬처럼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 새벽의 맛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웠다.